마켓 무버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했던 사이버 보안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과 함께 갈 수 있는 섹터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뚜렷한 투자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았었는데요. 주목해볼 만한 기업 공시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다시금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자산운용 전문 자회사가 국내 보안주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가 지니언스의 지분 5.04%를 신규 취득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투자 목적은 단순 투자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국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글로벌 사이버 보안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증가 추세를 타고 있는데요. 글로벌 보안 기업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등 기업들의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주에 대한 관심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보안주에 대한 관심 안에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에 등장한 개념인데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재택근무가 증가하게 되면서 보안과 비보안의 경계가 좀 모호해진 측면이 있었죠.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이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기업망 내외부에 언제나 공격자가 존재할 수 있고 명확한 인증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모든 사용자, 기기, 네트워크 트래픽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증을 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신뢰성을 검증함으로써 기업의 정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모델입니다. 그야말로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유안타증권이 관련해서도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유안타증권이 제로트러스트 2.0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에 있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제로트러스트의 주요 수단이 생체 인식, 파이도 기반임을 감안해서 두 개의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먼저 라온시큐어인데요. 파이도 생체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모바일 ID비즈의 해외 진출이 기대된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지니언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오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보안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30개국 150여 개 이상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강조를 했고요. 실적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요. 영업이익 98억 원 기록한 가운데 20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니언스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함께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외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맥락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제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사님이랑 시장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오늘 1%대 강세, 코스닥은 0.5%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대부분의 업종 자체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코스피 안에서는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임박했습니다. 그래도 공매도로부터 안전한 업종 그리고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도 지수가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업종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투자자분들께서 약간 설레실 것 같아요. 이때 약간 실수를 하기가 쉽거든요. 네.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매도 재개를 한 6일 정도 앞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제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약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대차 잔고 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잠깐 살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솔, 셀트리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포스코 홀딩스 이쪽 이제 대형주들, 초대형주들 위주로 지금 현재 대차 잔고가 좀 약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차 잔고는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놓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좀 약간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10% 넘게 지금 대차장고가 쌓여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공매도를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 보통 고평가된 기업들이 공매도의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 LNF 2차전지 소재 3총사가 지금 대차장고 전체 주식 대비해서 10% 넘게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고 일단 공매도에서 이제 좀 약간 안전한 업종을 말씀드리기 전에 같은 업종 내에서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업종이 아니라 많이 나오는 기업에서 저평가된 기업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페어 트레이딩이라는 건데 만약에 같은 업종 내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롱숏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A라는 기업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평가다 그러면은 롱숏 전략으로 이 종목은 공매도를 하고 같은 업종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사는 게 바로 공식적인 어떤 공매도의 전형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방산주가 이제 조선주, 방산주 이제 공매도 타겟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산주 중에서 사실 가장 저평가된 게 풍산이에요. 이제 풍산은 지금 방산주로서 대접을 못 받고 있고 이제 신동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구리를 이제 다루는 기업이라고만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산 부분에서 영업이익만 본다라고 하면 풍산이 LIG 넥스원이나 아니면은 뭐 하나시스템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아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만약에 방산주가 그 하나에어로 대장이 스페이스가 이제 어떤 공매도에 타겟팅이 된다라고 하면 롱숏 전략, 페어 트레이딩으로 풍산이 저는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풍산 가지고 오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주가 흐름 또 구리 가격도 상당히 지금 좋기 때문에 일단 근데 조정은 주겠죠? 일단 풍산은 주가 흐름상 상승과 조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전한 업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방산주가 타겟팅이 된다면 그 안에서 오히려 풍산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산 사실 이제 박근호 이사님께서 한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저희 파이널샷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기업이 주가가 잘 갈 때에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업 소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재개랑 좀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워낙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네, 2차 전지 쪽으로는 전기차 쪽으로는 뭐 이미 투자 심리가 죽은 상황이고 캐즘이다 뭐다 이러면서 전기차 안 팔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LG 엔솔 오늘 올라간 자료가 구광모 회장이 나와서 앞으로 내가 배터리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키워보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것도 있고요. 그거 치고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미국 쪽에 이제 ESS 1조 계약과 관련돼서 그게 조금 더 저는 이제 주가에 탄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델타 일렉트로룩스와 이제 LG 엔솔이 함께 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델타 일렉트로룩스는 대만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컴퓨터에 원래 펜을 만들던 기업인데 이제 전력 변화 장치를 주로 만드는 기업이죠. 일단 5년 동안에 1조 원이라는 어떤 계약 규모는 사실 1년에 20조, 30조 정도의 매출을 갖고 있는 LG 엔솔로서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ESS 산업에 이제 테슬라도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파워월이라고 해서 ESS 산업을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가정용 ESS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정용 ESS를 설치를 하려면은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태양광이 설치가 안 돼 있고 ESS는 설치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ESS와 뛸래야 뛸 수 없는 산업이 바로 태양광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LG엔솔의 어떤 호재성 재료는 일단 뭐 규모를 봤을 때 5년간 1조 원이니까 연간 한 2천억 정도 내외 된다라고 했을 때 LG 엔솔의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뷰를 바꾸기에는 좀 약간 모자란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ESS 시장이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해마다 거의 2배로 성장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다만 미국 시장도 중국산이 지금 70% 이상 어떤 마켓시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관련돼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모종의 좀 약간 관세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국산 ESS에 고 관세를 부과를 하더라도 한국산보다 쌀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트럼프와 관련돼서 이제 관세 그다음에 중국산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뭐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한테 만약에 ESS 관련주를 가정용 ESS 관련돼서 어떤 게 좋냐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태양광이 먼저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 쪽이 더 어떤 기업적인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상승 탄력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LG엔솔? 저는 일단 오늘 이 재료로서는 오늘이 좀 약간 이 재료만으로 봤을 때는 오늘로 이 상승이 좀 약간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된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매도 지금 대차장고 지금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LG엔솔도 일단 뭐 LG엔솔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공매도 재개된 다음에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사실 이제 공매도 재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 잘 가고 있고 이제 잘 가네, 주가 잘 가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급하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이슈, 공매도 재개라는 이슈가 남아있고 대차장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LG엔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좋고 재료도 좋지만은 지금보다 상승 여력을 아주 크게 가지고 가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